남들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는 아주 사소하고 아주 중요한 IT 이야기를 외계 없이 풀어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발전하는 그날까지 자가 발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특집을 몇 번째 하는지 좀 꿈 같은 오프닝만 5번째인 것 같은데 잠에서 덜 깬 것 같은 졸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은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저 소개할게요. 네. 저는 이 중에 유일하게 오늘 투표를 한 개발하는 개발자 이긍정입니다. 그렇게만 하니까 우린 다 안 한 사람들 같잖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아망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끙끙대왜 오늘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밖에 모르잖아 이거는 사실. 그쵸. 네. 저희가 이제 매주 첫 주에 그 이발소랑 자가발전을 같이 녹음을 하는데 주 초에.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컴퓨터 자가발전 스튜디오의 컴퓨터가 낙후돼가지고 기술적 문제. 기술적 이거 거의 300만 원이 넘는 컴퓨터인데 낙후된 컴퓨터라 그러면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인재 갈 때가 된 거지 친구가. 네. 그래가지고 저기 녹음한 게 저장 과정에서. 네. 네, 옛날에 그거 그 486 시절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는데 네. 아무튼 저장 과정에서 저장을 잘못해서 파일이 날아가가지고 저희가 이틀 뒤에 똑같은 주제를 다시 한번 녹음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컨셉상 제가 이제 순수하게 모르는 척하는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알아. 그 이번 주제를 내가 조금 알지 않나. 네네. 뭐 이런 네. 상태로 방송에 임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습니다. 은 실장이 실제로 아는지 아니면 제대로 우리가 방송을 했는지 한번 시험하면서 방송을 하는 그런 거. 청취자분들한테는 뜬금없겠지만 저희의 정체성을 깨닫는 특집이 됐었습니다. 네, 기억이 맞다면.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네, 저희 방송이 도대체 뭘 하는 방송인지 저희도 몰랐었는데 이번 주 특집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네, 한번 힘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가보죠.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네. 리액션의 왕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리액션의 왕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준비한 주제. 시작해봐 미천한 것들아. 네. 이번 주 준비한 주제는요. 네. 4차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이게 그 네. 투표하기 전에는 재밌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개표날 개표가 지금 선거 진행되고 있는 당일날. 네, 선거 당일날 개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우리도 방송을 녹음하고 하고 있죠. 있는데 네. 화요일 밤 11시 네.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성대모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성대모사 하면 어때? 떨어질 양반은 떨어지는 거지. 그때 하면서 계속 쫄보처럼 네. 지난 저희가 며칠 전에 실제 녹음 방송을 할 때는 그 아망드가 자꾸 모든 후보자들을 다 모셨어 이 자리에. 따라해. 그래가지고 아니 일주일 전에 한 얘기를 아직까지. 저 홍준표 씨죠. 네. 아 네. 그래요? 네. 레드맨. 네, 이제 홍준표 후보가 아니고 홍준표 씨가 됐네요. 이제 다 실명을 말해도 되니까. 뭐 어떻게 될지 속 시원하네. 모르니까요. 네. 뭐 넘어가서 다시. 네. 네, 우리 정치 방송 아니니까. 네. 4차 근데 산업혁명. 뭐 4차 산업혁명을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는 키워드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완벽히 IT에 대한 주제로 쓸 수 있는 키워드인데도 불구하고 몇몇 후보들이 아니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것들을 정치적인 키워드로 사용하면서 네.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방송인 것처럼 특집인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들어본 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포일러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시작해봅시다. 4차 산업혁명이 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예. 다들 4차 산업혁명 하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뭔가 우리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은 실장이 방송 한번 들어서 제가 할 말을 다 뺏어가는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등장하십시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려는데 하려고 보니까 어느새 4차라는 말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앞에 몇 차까지 있었는지 근데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건 차수가 따로 안 나눠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건 학계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요즘 와서야 하지만 네. 또 문득 생각해보면 1차, 2차, 3차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에 대한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4차를 생각하려면 그 앞에 뭐가 있었는지 그치, 알아야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그 판타스틱 4 같은 거야. 1, 2, 3는 나왔는지 뭐 이런 네. 생각이 들잖아요. 전 디스트릭트 8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이런 그런 것처럼. 거죠. 네, 사람들 고통스럽게 하지 마십시오. 네. 그래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얘기를 해보고 네네. 네, 진행을 할게요. 네. 산업혁명은 우리 인류 역사를 전체를 쭉 풀어놓고 봤을 때요. 네네. 우리가 아주 옛날에 막 동물 가죽 입고 지푸라기로 옷 가리고 다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사람답게 사는 것 같지만 또 뭐 아무 기구 없이 말 타고 다니고 막 사람들 때리고 다니고 되는 대로. 왜 때리고 다녀? 아니 뭐 나쁜 그러니까 계급 분들이 사회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그런 시절. 거 네.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네.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와서는 막 옷 말끔하게 차려입고 막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지금 1, 2, 3차 설명한 거 아니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네. 어떻게 완벽하게 역사가 바뀐 그 시점들을 우리가 크게는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지. 네네. 근데 마지막에 말씀드린 옷 딱 입고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생기게 된 이유가 네네. 산업혁명이란 게 있어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쨌든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직도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이거 산업혁명 하면은 저는 대부분의 역사를 그 컴퓨터 게임에서 배운단 말입니다. 네, 되게 좋은 바람직한 자세예요, 그게. 아 그래요? 그럼요. 저희 엄마는 근데 왜 이렇게 날 때렸을까요? 어머니 공부하는지 몰랐다는 거지. 공부하는지 몰랐던 거지. 아 그래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 문명이라는 게임에서 이 역사를 항상 되짚는데, 그렇죠. 네, 그 산업혁명 시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기 게임 안에서는 축약된 거니까. 많이 추격됐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보통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일반적인 생활권,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와닿게. 뭔가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가 아니라 지금과 비슷해 살만해 과거로 돌아가도 그 정도 시즌이 이 산업혁명 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조선시대 지푸라기로 네. 뭐 집을 집신을, 짓고 네. 집을 짓고 뭐 기와집이 있었잖아. 근데 갑자기 야 내일부터는 그런 거 절대 안 짓고 콘크리트로 빌딩 세울 거야. 이러고 확 바뀐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간 과정을 발생시킨 그 과정들을 산업혁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과학 기술이 이제 산업혁명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든지 과학 기술로 혁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일반적인 뭐 학술적으로를 떠나서 네.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산업혁명의 시작은 그냥 과학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이 산업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아니에요. 딱 그렇게 네. 생각을 하잖아. 아니면 우리가 기술이 있으니까 이제 혁명을 할 수 있다 해서 야, 다 들고 일어나. 공장 지어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과학 이론들 그 당시엔 진짜 이론들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마녀 사냥을 당했죠. 뭐 그런 거 얘기하거든요. 있었지. 네. 근데 그 이론을 실제 산업에 적용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제가 계속 이제 궁금한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네. 하나가 그 시작점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나요? 시작점을 말씀을 드리면 네. 먼저 아까 말했듯이 지금은 4차니까 네. 1차, 2차, 3차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겠죠. 그렇지. 네, 1차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1차는 산업혁명은 다 뭐 어느 나라에서 시작을 했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계시죠 이제? 그게 고등학교 때 수업을 열심히 들었으면 이제 아는 거 전 아닙니까? 저번 주 녹음해서 수업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저번 주 녹음 아니야. 이번 주 녹음에 날라가 버린 이번 주 녹음인 거지. 네네. 없는 기억.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냥 아까 말했듯이 게임을 통해서 저는 이 역사를 배우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 산업혁명이란 저기 유럽 어디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형성된 것이 노조. 산업혁명의 시작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네. 네. 그거랑 맞나요? 약간 연결이 돼 있긴 해요. 네. 네, 어떻게 되냐면 틀렸다는 얘기 안 하고 되게 감싸주시네요. 뭐 이렇게 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건데. 맞아, 영국이었어. 노조는 영국에서 시작됐었지. 혁명은 영국으로부터 시작돼요. 네. 그치. 서프라이즈야. 네. 네, 어떻게 시작이 됐냐? 그 당시에 옷을 만들면 네. 배틀이란 걸 이용을 해서 옷을 만들어요. 네. 그치. 그 막 있잖아. 사람들이 막 뭔가 착 해가지고 잘한다, 쟤. 손으로 문질문질해하면 어. 천이 되는. 너 배틀 성대모사도 아니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이 손에 뭘 하나 쥐고 네. 이렇게 같이 작업을 해야 돼요. 나무 먹기 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그렇게 했었죠. 그 쥐는 대장금 걸 같은 거 이제 보면. 북이라고 부릅니다. 북. 네. 그 막대기를 북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한글이에요, 한글. 네. 영어로는 셔틀이고. 네. 아, 예. 네. 근데 이걸 손에 쥐고 하니까 너무 느리잖아. 그쵸.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기 스프링을 달아갖고
그 북이 하는 행위만 자동으로 해주게. 그 부분만. 네, 그 그것만 사람 팔 바꿨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만 자동으로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플라잉 셔틀이라고 걔네가 이름을 붙여서 네네. 나르는 북이네요. 그렇죠. 나르는 북 그걸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었더니 옷을 진짜 겁나 빨리 만드는 거야. 완전 좋아진 거지. 천을 빨리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이 빨리 만들어지기 시작한 천이 거죠. 만들어진 거지. 예, 그렇지. 예,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천을 너무 빨리 만들어서 실이 부족해져요. 네. 아, 천으로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옷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실이 부족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이 만들어지는 속도보다 네. 그걸 천으로 만들어내는 게 더 빠르니까 사람들이 아. 실이 부족해진 거야. 네. 그래갖고 그래? 그러면 실도 그렇게 해볼까? 해갖고 실 만드는 데서 방적기라는 기계를 만듭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방적기를 통해서 실을 이제 빨리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런 기계 누가 만드나? 그런 기계들이 이제 혁명의 약간 촛불 같은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혁명이 시작이 된 거지. 근데 당시에는 그게 혁명의 촛불이 될 거라는 걸 아무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겠죠. 맞아요. 그리고 정작 혁명을 실천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방적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라고 생각은 못 하고 그냥 그냥 우리 이거 좀 빨리 해서 돈 좀 벌자. 그렇지. 그냥 돈 이러고 있는 거야. 다 그랬을 거야. 그리고 방적기라는 걸 만들어서 실도 빨리 뽑아냈어요. 근데 실이 이제 남아돌기 시작해.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제 또 천과 실이 그럼 둘 다 남아돌기 시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 만드는 속도를 다시 실이 따라잡은 거지. 실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을 했어. 네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럼 천도 빨리 만들자. 네. 갖고 아까는 북만 스프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진짜 천을 뽑아내는 기계를 만듭니다. 전체를 다 자동으로 시켜버리는군요. 네. 이렇게. 하지 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해고당했죠, 사실. 그때 그쵸. 당시에. 기계로 이제 대체가 된 거죠. 뭐 러다이트 같은 것도 있었을 네. 거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은 실장이 말한 뭐 노동자의 권리라든지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노동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끼리 모여갖고 같이 일하자 이런 건 아니었었고. 그건 뭐 중세시대 길드 정도고 네.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원래 있었던 건데 네. 이제 권리를 쟁취하고 투쟁하기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잘려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1차 산업혁명이다라고 불러요 보통. 네. 그러니까 뭔가 자동화가 될랑말랑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되긴 한 거지 사실. 네네. 요 당시는 그래서 뭐 증기기관 같은 게 만들어지기도 해서 네. 철도 시대가 열리기도 하고요. 참 오늘 부금을 내가 원치 않는 진행자가 원치 않는 부금이 자꾸 깔리네. 네. 성대모사충이 있어서 그래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 나갔어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들이 아까 말했듯이 야 다 들고 일어나서 만들어 그만둬 이제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저게 발전하고 저게 발전했더니 부족해서 다시 필요에 의해 발전하고 지금 얘기대로라면은 어떤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게 과잉이 생기면서 잉여가 생기면서 그 외의 것들 의외의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는 그렇죠. 했단 말이군요. 그러니까 뭐 혁명을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해야 된다 막 네. 이러잖아. 그 당시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필요에 의해 만들었더니 알고 보니 나중에 가서 그게 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어버린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 우리가 보기에는 인공지능 같은 걸 볼 때 네. 4차 산업혁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걸 볼 때 뭐 사실 신기하지 않잖아. 뭔가 지금 그냥 뭐 컴퓨터가 발전했으니까 되고 있네. 이게 뭐 와 진짜 산업혁명 대박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되겠지 이런 건데. 바둑이 이기네? 뭐 바둑이 이기네? 이런 정도? 네, 뭐 그렇지. 그런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와 여기는 뭐 주문이 자동으로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 당시에도 야 혁명이 시작됐어 불씨가 당겨졌다 이런 게 아니라 실이 자동으로 나오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했을 손으로 거야. 하던 것들이 이제 좀 편하게 됐네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체감은 그랬지만 뒤에 와서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지금 인공지능을 보는 자세도 미래에 갔을 때는 이게 시발점이 되겠지 아마. 그렇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든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네. 이게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차가 2차로 넘어가고 3차로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갈판. 그때 그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그걸 못 느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겠지.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이제 서서히 계속 이제 생겨났다가 없어지고 그거에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뭐 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지만 이미 우리는 그 사이에 몸을 낑겨 있는 담그고 거죠. 있는 네네. 몸을 그쵸.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역사 전체에서 사람은 참 미비한 존재네요. 그치 세 발의 똥이지. 몇 년 살지도 못하고 가는 거지. 네. 그러면 1차 산업혁명은 뭐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네. 그럼 넘어가서 2차는 이제 공장에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전기가. 2차는 전기예요, 그러면. 네, 1차에는 그냥 뭐 증기기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1차는 자동화의 시작. 그렇죠. 2차는 전기의 등장. 등장. 전기가 들어와서 공장에 불이 들어오고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전기가 속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붙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사람이 필요 없어져.
물건을 옮기는 것조차도 기계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1차 때는 적어도 그거 일부만 사람이 하는 거에 일부만 자동을 시켰다면 2차 때는 뭔가 전반적으로 다 기계나 자동화가 우선이 돼 버리는. 그렇지. 1차 때는 사람을 도와주는 기계라면 2차는 어떻게 몸 쓰는 모든 일을 기계가 대신한다. 사람을 대신하는 상황이 돼 버리는. 그렇죠. 네. 뭐 그랬는데 뭐 2차는 대충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요 네네. 당시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오늘 주제에서. 지금에서. 네. 네, 그 다음은 3차입니다. 3차는 뭘까요? 3차가 이제 지금 있겠지. 4차 4차를 기다리고 바로 있으니까. 전이니까. 지금이겠지.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죠.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컴퓨터의 등장. 컴퓨터가 나와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동화인데 이제 몸 쓰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지. 뇌자동화군요. 뇌자동화지 사실. 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인터넷이라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치자면은 3차 산업혁명의 핵심 부분은 네. 굉장히 최근에 등장한 거네요. 그러면.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4차,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를 봤을 때 3차랑 4차는 사실 굉장히 긴밀히 가까운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4차가 아니라 사실 이거 3차, 5차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어쨌든 그 역사에 딱 그 과도기에 지금 낑겨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린 되게 불행한 세대입니다. 아니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런 그 포스트 미디어를 하고 있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가 3차 얘기하다가 이제 인터넷 얘기다 멈췄는데 3차 혁명에서 산업혁명에서 가장 이제 좀 주안점으로 돼야 될 게 인터넷인 것 같은데 인터넷 덕분에 그 우리가 지구촌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소식을 다른 지구 반대편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게 이제 순식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차 산업혁명에서도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효과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인터넷 그 기술 포럼 네. 같은 데서 블로그 같은 데서 읽었는데 이게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다음 기술로 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학문에서 쓰이는 용어인데요. 뭐 네네. 수학에서도 쓰이고 일단 기반 기술이 닦일수록 그 다음 기술로 넘어가는 아. 시간이 짧아지는 그런 법칙들을 말해요. 아니, 지금 얘기대로라면 네. 1차에서 2차를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시간이 엄청 길었었는데 네. 지금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4차로 등장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좀 와닿게 표현하면 그거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그런 거. 그것도 여기 적용시킬 수 있는 거니까 수학 아니 가속의 법칙. 금토일은 실제로 짧지 않습니까? 공감은 하는데 얘가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다가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 그런 법칙도 있죠. 네. 그래서 3차에서 인터넷이 핵심 기술이자 사실상 이것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3차 컴퓨터의 등장도 중요한데 인터넷의 등장이 그거의 가속도를 끼얹었다. 그렇지. 그 정보 기술들의 발달로. 네네. 그래서 3차 때는 이제 2차까지만 해도 음. 우리 그 일본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장인들 있잖아요. 그치. 기술 장인들. 막 알고 보니 어떤 마을에 엄청난 시계 장인이 있대. 뭐 이렇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군데로 모이면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3차 혁명 때는 이제 산업 전체가 하나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지식들이 모이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식들이 그러니까 구전으로만 아니면 혹은 뭐 손으로 쓰는 책 이런 것들로만 남겨져 있던 지식들이 네네.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공간에 모이게 되면서 그렇지. 컴퓨터가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들을 계속 모아 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은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을 좀 그리고 기술들을 더 편하게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해서 발달했던 기술들인데 그게 생기다 보니 이제 컴퓨터한테 그 기술을 주입시킬 수 있는 기반이 닦이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게 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네네. 사실은 별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까 긍정 씨 얘기한 대로 당연한 현실인데 우린 지금 네.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다에 엄청난 충격이나 이런 걸 체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3차 산업혁명 우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네. 이미 3차 산업혁명의 어떤 혜택들을 받고 있었기 그치. 때문에 혜택 아닌 혜택들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이제 2017년에 태어나는 네. 애기들한테 시간이 지나서 너 한 20살, 15살 됐을 때 네. 예전에는 이랬단다라고 하면은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방적기 뭐
했다고 해서 와닿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그리고 신기하게만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미래에서 그걸 보면은 다시 그런 감회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그렇지. 생각이 들어요. 뭐 그 당시에는 TV 보고 막 사람이 네. 갇혔다고 꺼내서 구출해야 된다고 이러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지. 지금 시대로 보면 되게 문명이랑 동떨어져서 멀리 시골에서 사시던 분이 도심지에 딱 나와봐. 충격이 크시겠지. 그렇지. 뭐 와 그런 거지. 얘가 서울이가 이런 거지. 네. 네. 뭐 미래 아이들한테는 그 녹음하다가 저장 버튼을 눌렀는데 저장이 안 되고 삭제됐다더라. 그런 일은 있을 이런 수 얘기를 없는 하면은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건 1차 산업혁명 때도 불가능한데. 네. 네, 아무튼 그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 빗대어 보다 보니까 네. 이게 굳이 와닿지가 않았는데 긍정 씨 얘기대로 하나씩 짚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확실히 좀 구분이 이제 되긴 되네요. 확실히. 되나요? 그리고 1, 2, 3, 4차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냥 산업혁명은 통째로 현대를 얘기하는 산업혁명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구분이 나눠지는군요. 그럼 이제부터 어려운 얘기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건데요. 네네. 지금 구분 지은 것들을 은 실장이 다 이해를 한 이유는 네. 알고 있기 때문에 1, 2, 3차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네. 무슨 말이야? 그게 들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 경험했었기 그렇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4차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파트예요. 그렇겠네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그리고 누구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근데 그냥 누구나 알고 있는 막연한 뭐 요즘 이슈되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을 낑겨 맞추면 상상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실체를 보고 느낄 수는 없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겠죠. 아직까지는. 네. 이제 그거를 학계나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와온 패턴을 보면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것이다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게 네네. 미래학자라는 학자들인가요? 뭐 미래학자들도 포함이 되고 네.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들이 공통으로 모여서 일반화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하. 네, 4차 그래서 산업혁명의 개요 같은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특징, 꼭지가 3개 정도 있어요. 네. 네. 첫 번째는 지금까지는 사람이랑 사물이 연결되고, 그지? 그래 아니면 사물과 사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네네. 사람과 사물과 예를 좀 들어볼까요? 하나씩만. 뭐 사람이 핸드폰을 네. 쓰면 이제 지금 서로 연결되는 사물로 거고, 연결이 된 거고. 그 핸드폰으로 컴퓨터랑 통신을 하면 이제 사물과 사물 간에 연결이 되는 거죠. 뭐 CCTV와 그 국가 정보망과 연결이 되면 뭐 그럴 수도 사물과 있겠죠. 사물의 연결인 거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네네. 모든 것이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초연결성을 가질 것이다. 핵심 첫 번째군요. 네, 초연결성. 초연결성. 네. 그 꼭지가 하나 있고요. 네네. 그 지금까지와 모든 게 연결됐다라는 건 네. 사람과 사물과 사물이 아니라 음. 그냥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을 것이다. 그럴 거고 네.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들이 나와서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거지 이제. 그런 게 있나? 최근에 뭔가 새롭게 나왔던 것 중에? 이제 우리가 체감하지 못했기 네. 때문에 지금 말이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 그리고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이런 초연결을 통해서 네. 애들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네. 네. 어떤 것들이 새로운 존재들이. 아니면 우리도 포함이 됐고 그렇지. 그럼 얘기하는 걸 이제 적어서 기록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너무 많아진단 말이야. 초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미 거기에 속해 있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니까 그걸 처리할 그런 것들이 많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는 그걸 보통 빅데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네. 네. 그런 데이터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분석을 해갖고 패턴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초지능성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지금 단순히 지금 현대에서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네요. 뭐 그렇겠죠. 네,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자가발전에서 자주 다루는 알파고 같은 경우에도 그 초지능성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겠지. 네, 사람들이 바둑을 뒀던 모든 것들을 지금 학습해서 그리고 예외나 공통점인 패턴을 찾아내고 있는 것. 그렇죠. 이게 초지능성이군요. 여기서 왜 초지능성, 그러니까 기존과 다른 뭔가 기존의 초월한 지능성이 아니라, 지능이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전엔요. 네. 어떤 개개인이라는 사람의 지능을 의지를 해야만 했어요. 아니면 어떤 개인이 어쨌든 천재적인 한 명이 뭐 네. 일을 했지 여러 명이 아무리 합쳐봐야 너와 나, 그러니까 지능이 두 개잖아. 네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모인 것뿐이잖아. 그렇죠. 근데 단일 지능 한 개가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가진 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사람들 뭐 많이 모아봐야 뭐 똑똑하던 사람 많이 모아야 IQ 뭐 한 150 뭐 이런 사람들 3명 모아놓고 뭘 만든다고 했는데 그런다고 IQ가 막 450이 되진 않잖아. 근데 사실. 이제는 IQ 14,820인 사람 그런 컴퓨터가 나타나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지. 혼자서 막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그런 기존을 초월하는 초지능성 이게 두 번째 꼭지입니다. 자, 초연결성, 초지능성.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지금까지 그 분석을 했잖아. 그 결과를 토대로 인간이나 뭐 다른 행동을 예측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 다른 생물체의 행동을 예측한다고요? 뭐 꼭 생물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네네네. 다양한 분야겠지만 어쨌든 거기서 분석을 했으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거 마치 그거 같네요. 영화 중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보면 네. 그 외에 무슨 지금까지 인간의 패턴을 연구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연결해가지고 왜 범죄가 일어날 것 같으면 미리 가서 범죄 저지르게 생긴 놈을 막아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은. 네네네.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로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네요. 그러면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하면 일단 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네. 어떤 존재들이 기술이나 무언가들이 연결된다는 것, 이게 초연결성. 네. 그리고 그 연결된 것들을 바탕으로 그 연결된 것들을 분석하고 그 다음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우리 상상 이상의 어떤 엄청난 단일 지능이 나오는 것, 네. 초지능성.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측 가능성. 네. 이렇게 그 세 가지. 세 가지가 다 연결돼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예측성, 예측 가능성. 네. 이렇게 세 가지가 갖춰져야 그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 산업혁명에서 요 세 가지가 줄을 이루어서 모든 산업을 아우를 거다. 4차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산업혁명을 거죠. 아우를 거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근데 요즘 이제 이 산업혁명 얘기를 이제 뭐 끝났으니까 말을 하는데 대선 토론 때도 그렇고 모든 후보가 공약처럼 가져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웰빙 같은 거잖아. 네, 웰빙 뭐 그런 거 있어. 욜로 이런 거. 욜로, 욜로. Life goes on, baby. 네. 그린 IT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 지금 긍정 씨도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정확히 그 후보자들이 그걸 뭔가 남들한테 명확하게 풀어서 어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네. 그냥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된다. 뭐 이것만 주구장창 주장을 했던 그러니까 거예요. 마치 그건 같은 거지. 인터넷 속도 빠르게 만들면 4차 산업혁명이 빨라질 것 같아. 물론 그것도 요소긴 하죠, 하나의. 네네. 하나의 요소긴 한데 그것만 막 하면은 뭔가 빨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4차 산업혁명이 그렇지. 당겨지는 건 아니라는 거지. 뭐 1차 산업혁명 때 방적기에서 실을 파랗게 만드는 걸 발견을 했어. 그럼 산업혁명이 앞당겨지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이게 우리나라 IT 기획자들 사이에서 이 한국식 국가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네. 쉽게 볼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네. 그 일단 핵심 키워드만 넣으면 되는. 네. 뭐 5억짜리 융복합 사업 진행하겠습니다. 그 안에 뭐 이제 얼마 전까지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제 뽑아줬거든요. 네. 요새는 4차 산업혁명이 네, 들어가면 4차 산업혁명 내고 노골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융복합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이 무슨 이제 인터넷이 나올 거다, 아니 뭐 드론이 세상을 지배한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배한다, 요런 작은 요소 수준이 아니라요. 네네. 우리 인류 전체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도 변화점을 찍을 수 있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한테 아주 밀접한 요소라서 와서 이제 공약처럼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지금 얘기대로 뭐 당장에 누구 대선 주자 한 명이 어떻게 네. 잘 다르게 뽑힌다고 해서 혹은 그들이 어떤 정책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이 혁명의 판도나 이런 우리나라가 그 혁명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막 그 버라이어티하게 바뀔진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그렇죠. 거죠. 뭐 혁명을 막지도 못할 거고 이건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라서. 다만 얼마나 그거를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응하느냐 정도인 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재밌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자체의 하나의 요소로서 예측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 등장했을 때 얘기를 하면 네. 그 누가 내일이면 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기계가 나올 거야 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때는 예측 가능성이 제로였던 거죠. 어쨌든 네. 산업혁명 어쨌든 모든 혁명에서 네.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게 시간이 갈수록 가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특히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실장도 방금 말해줬지만 융합되고 복합적인 기술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그 자체로서 예측이 가능한 게 얘의 특징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뭔가를 예측한다는 거지 네. 얘 자체를 뭔가 예측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무당이지 그럼.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예측하는 핵심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네. 그걸 4차 자체를 혁명 자체를 예측할 수는 없다는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것들을 봐도 우리가 뭐 얘를 뽑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다거나 물론 혁명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가
어떤 나라가 이걸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 뭐라 그럴까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국가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은 흐름으로 다가왔는데 네네. 요 흐름을 잘 타면요. 우리나라가 이걸 주도를 할 수가 있어요. 문명에서 과학 승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 과학 네. 스탯을 막 다 찍은 거야. 그렇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걸 잘 대비해야 되고 특히 인프라 같은 것도 잘 구축을 해야 되고 네네. 그 밑준비가 튼튼해야 된다 이거지. 네. 근데 뭐 아무튼 위성 팔아먹고 이런 것만 막아도 뭐 우리나라는 좀 한참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넘어가서 네. 근데 저는 대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분들이 교육개혁 얘기를 할 때도 네. 계속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해요. 네네. 그게 연관지어서요. 네. 맞아요. 일단 뭐 아니, 산업혁명 하는데 교육이 갑자기 왜 뜬금없이 튀어나오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그 알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네. 네네네. 알파고가 한 판 졌어요. 이세돌한테. 네. 딱 네. 한 판 졌죠. 그렇죠. 졌는데 왜 졌냐? 거기서 이제 인공지능 그러니까 바둑계에서 말을 빌리면 굉장히 창의적인 한 수를 둬서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없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알파고의 바둑 드는 기술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네. 그동안 그 모든 인류 바둑 역사상 썼던 모든 수들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게 A라는 게 나왔으면 그 다음 어떤 게 나올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아까 말했던 예측 가능성을 갖고 있는 지능인 그렇죠.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예측하지 못할 만큼 쉽게 말해 인류가 그동안 썼던 바둑 수에서 약간 벗어나는 수를 이세돌 씨가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알파고가 진 거죠. 네. 그때 한창 짤이 돌던 게 재밌는 게 있는데 네. 바둑판을 엎으면서 그렇지. 바둑판 이 새끼 이세돌 씨가 원래 이제 그렇게 했어야 되는 짤이었었는데 바둑 족같이 두네 이러고 뒤집는 거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지고 나서 컴퓨터로 바꿔가지고 컴퓨터가 하고 있는 거 알파고가 했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고가 바둑 족같이 두느라고. 네. 뭐 그런 하여튼 창의적인 수를 뒀다 이 말을 한 이유가 네네. 기계를 예로 들면 이제 인간은 기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요. 1차 산업혁명을 예로 들면 인간이 아무리 천재적으로 옷을 만들어도 방적기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천을 뽑아내는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와서 이세돌이 아무리 옛날 모든 바둑 기부를 다 외웠어. 근데 알파고랑 비교를 했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외움의 정도가 다르겠죠. 암기는 네, 이제 그렇죠. 뭐 밀어놔야죠. 기계한테 다 맡겨야죠. 졌다고 인정해야죠. 그쵸. 암기는. 하드디스크가 뻥 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클라우드를 쓰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암기도 안 되니까 우린 이제 창의적인 그런 교육을 해서 맨날 우리가 교육 얘기할 때 알파고 이세돌 얘기 나오는 이유가 네네. 그런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이나 이런 간단한 것들은 기계한테 맡겨놓고 기계가 못하는 파트를 우리가 공부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 대로라면 어차피 그 방적기가 나오면서 실을 빨리 생산해내고 네. 그런 부분들 그런 뭔가 그때 당시에 지금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야 나 실 뽑는 일 구했어라고 하면 이제 정직원 됐고 이제 뭐 애기들 먹고 살 걱정 없는 시절이었었는데 그거를 해서 이제 갑자기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됐던 것처럼 근데 옷을 생산하고 디자인하는 창의적인 디자이너들은 네. 계속 그 명성을 이어갔던 것처럼 그렇죠. 어떤 컴퓨터가 하지 못하는 기계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그치. 것. 근데 그러니까 그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 산업, 교육 시장을 개혁해야 개선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교육 상태는 암기형 인재를 기르는 거기 때문에 컴퓨터랑 경쟁할 인재들을 기르는 수준의 교육이다. 네. 그래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질 걸 알면서 그런 류의 인재를 교육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겠네요. 그 낭비지, 국가적 낭비지.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렇다. 지금 딱 와닿네요. 그 뭐 잘해야 되고 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게 교육이나 다른 전반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잠깐 얘기를 드렸고 뭐 다른 파트는 이제 2부에서 아망드가 얘기를 해주겠지만 네. 저는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음에도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근데 아니요 저는 대략적인 그 골자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마지막 얘기해 준 걸로 인해서 네. 단순히 이게 IT 시장의 변화 네. 혹은 개혁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뭐 지금 말한 대로 교육 그리고 이게 이제 퍼져나가면 일반적인 산업시장 전체에 이게 다 영향을 끼치겠죠. 하다못해 그냥 술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일환을 사용하는 일이 생길 테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단순히 그냥 IT 이야기로만 끝내기에는 좀 작은 부분이네요. 네. 이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에 네. 지금도 한 10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산업혁명 쓸 수 있대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다 이런 시대를 구분하는 기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에 이런 아이템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길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는 말이 그
저번에도 말했지만 옛날에 경제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편마차를 여러 대를 붙여도 걔는 기차가 될 수 없다. 완전 근본부터 4차 혁명 때는 다른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네. 지금 3차에서 좀 개량한 거 아니야 싶지만 전혀 다른 거라는 걸 꼭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른 것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2부에서 이제 들어보는 걸로 할까요? 예. 네, 좋습니다. 어쨌든 1부에서는 그 산업혁명이 어떤 건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진 것 같고 네. 2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어떤 새로운 것들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아망드가 소개해 주십니까? 네. 제가 네. 2부에서 소개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